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점만 갖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기간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 밑에 이제 자막으로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다 나가니까 참조하시고, 아까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에 대해서 하향했던 게 회복시켰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피크와 논란이 컸었던 쪽도 어느 정도 정상시키고, 또 하나는 산업재가 실적의 상향이 나타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재가 대표적인 게 뭐냐? 건설, 조선, 기계, 항공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산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조선을 잘 눈여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수주를 받아놨으니까 2024년, 2025년 되면은 공장 정상화되고 대규모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런 논리인 거죠. 사실 그 논리는 조선이 가장 먼저 박아야 되고 조선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술력도 탁월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다 쇠퇴하거나 포기를 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이 호황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를 잘 안 해줘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지난 10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생을 시켰던 대표적인 업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전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나중에 5천이라는 시장을 가려면 지금의 가진 생각 싹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가진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중심 자체가 달라지고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주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수주 목표보다 어마어마한 수주를 실제 받았죠. 그리고 연초 되자마자 바로 또 수주가 쏟아집니다. 근데 지금 수주 받는 것들은 언제 인도를 하냐? 2025년도에 인도합니다. 환경 규제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작용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가 2025년 이때부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하면서 작년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바꿨는데, 해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쪽도. 앞으로 해운이 막 움직이고 하는데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게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 되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맡기는 선박들이 대부분이 2025년도에 인도되는 선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더 비싼 가격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선사들은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작년에 수주를 이미 받아서 도크는 이미 채울 만큼 다 채웠고 그것도 높은 가격에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비싼 가격에 받는다는 얘기죠. 급한 건 이제 조선사가 아닙니다. 맡기려고 하는 선사들이지. 그러니까 올해 수주 목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수주를 했는데도 작년 수주 목표보다는 약 16%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조선가 역시도 어떻게 되냐? 올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철강 가격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비용 정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하냐? 가격 인상으로 넘어갔죠. 후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성과 이렇게 받아야지 정상입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다 이제 도크가 다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선별적으로. 시간은 조선사의 몫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조선사 같은 경우가 업황 자체가 올해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할 때, 최근 들어서 통상임금 이 판결에 나오면서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4분기 실적으로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거 다 반영되고 이제는 뭐야? 좋은 것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올해가 무슨 해냐? 흑자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그 흑자의 원년인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적자 이렇게 예상하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 같은 경우 올해 흑자가 됩니다. 그건 내년, 내후년, 특히 2024년, 2025년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엄청난 매출의 증가와 영업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온 게 2024년, 2025년이 됩니다. 왜? 작년에 높았던 성과를 기준으로 받았던 것과 올해 비싼 가격에 받고 있는 선박들 다 2025년도에 인도가 되니까. 그건 이쪽으로 확실하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보장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평가가 다르냐? 시장에서 항상 이중 잣대를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복수 상장하더라도 성장 주니까 상관없다는 쪽으로 올렸었고, 한쪽은 복수 상장했으니까 너무나 안 좋다라고 목표주가 낮췄고,
이게 여태까지 국내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뀌어야죠. 그래서 조선 쪽도 관심을 가지신데 조선에서는 누가 뭐래도 현대중공업이 대장입니다. 다만 보호위에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 한 번씩 팔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올해 보호위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자면 매수를 10만 3천원에서 10만 6천원, 1차를 12만 원 정도에서 줄이고 나중에 또 떨어지고 또 산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시고요. 2차를 14만 원, 그리고 길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시장에서 평가 안 좋게 하죠.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의 합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현대중공업을 상장시키면서 받았던 돈,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뭐하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암모니아 선박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상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도 엄청나게 잘 모아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9만 8천에서 10만 1천원 여섯에서 1차 12만 원, 2차 15만 원 이렇게 잡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